안녕하세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발표할 아하마드 존입니다. 이 주제를 세 가지 목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메타버스의 뒷전개. 둘째, 준비 계획. 셋째, 메타버스의 장점과 단점. 메타버스 무엇인가요?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지 검사하는 문항에 메타버스를 아는지가 포함될 정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 구상 배경, 구성 요소, 일부 사례와 논의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버스가 부스 맞죠? 최근에 꽤 여러 번 받는 질문입니다. 메타는 무언가 초월하거나 넘어섰다는 뜻으로 쓰는 영어이니 TV, 버스를 붙여서 초월한 새로운 것으로 버스를 타고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버스가 기부스 아니지만 해석은 맞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 컴퓨터로 만들어 놓는 가상 세계에서 사람의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을 업근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파트,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2003년 린딘립, 린딘립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 게임의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저연결 저저지연의 5G 사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5G 사용화와 함께 가상현실 VR, 증가현실 AR, 혼합현실 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상태로 비대면 온라인 주제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갑자기 왜 메타버스인가? 가상 세상은 20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3차원 기반 플랫폼,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이버 대학이나 인터넷 기반 개발형 수업 플랫폼 등의 모두가 가상 세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사용 빈도가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 40, 50배 증가한 연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대면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고 회사 업무, 학교 수업, 각종 모임, 일상생활 등을 모두 비대면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에 존재했던 가상 세상 이상의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심이 모여진 지점은 메타버스입니다. 비대면 검색량 증가주의, 구글 트렌드, 메타버스를 소개하면 크게 네 가지 반응이 옵니다. 첫째, 기존에 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메타버스 중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도 꽤 됩니다. 그러나 익숙했던 것들의 가치, 활용이 달라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미 가능하거나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학교를 안 하고 집에서 수업을 듣고 들은지 재택근무의 비율을 이렇게 높아질지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볼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능해졌고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두렵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떠벌리고 소통의 벽을 더 높게 하지는 않을지 메타버스 내의 인공지능 캐릭터인 버추얼핑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지는 않을지 일부 기업의 정보를 독점하고 대중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되지 않을지 등의 다양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인가? 메타버스에 관한 예시 비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가상현실 VR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메타버스의 전부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진강현실. 둘째는 라이프 로킹. 셋째, 거울세계. 넷째,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진강현실은 메타버스는 현실의 공간, 상호환 외의 가상의 이미지, 시도의 환경 등을 도입하여서 현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유행했던 포켓몬고를 떠올리면 됩니다. 둘째, 라이브 로킹. 메타버스는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공유하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 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거울 세계.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는 듯이 만들어 세상을 이해하는데 각종 포털에서 운영하는 지도와 길찾기 서비스, 여러 음식 배달 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포털이나 음식의 배달 앱 운영 기업이 직접 도로, 전철,
음식점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현실 세계의 그런 요소를 적절히 디지털 거울에 비춰주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넷째, 가상세계.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 제도 등을 디자인해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중 접속을 지원하는 여러 게임들이 대부분 포함되며 스페이셜과 같은 가상현실 기반 기어법 플랫폼이나 스컨드라이브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네 종류 메타버스의 진화 방향은 기계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를 크지 않고 오래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위에 열거한 여러 서비스를 쓸 경우 매번 로그인하고 잠시 사용하다가 다시 다른 디바이스나 프로그램을 키우고 새로 로그인합니다. 메타버스가 진화하면서 이런 과정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에 로그인하면서 1시간 동안 놀다가 그 속에 있는 파티룸에서 동료들을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고 게임 속 상점에서 서로 나온 의료를 구매하는 식입니다. 둘째, 메타버스가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담는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새로운 광고가 떴다는데 네가 최근에 사려던 물건이어서 놀란 적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단일, 메타버스가 많은 경험을 담아내고 그 경험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데이터를 더 많이 담고 더 깊게 해석할 것입니다. 물론 그 해석에 어떤 과정이 담기고 그 해석 누구를 이러한 것일지는 깊게 논의할 점입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인가요?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한 언론 보도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등의 게임을 예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이 메타버스의 전부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캠퍼스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미네, 미네르바 스쿨, 빅히트 언터테인먼트, 기가 키우고 있는 위버스, 있음, 있음이 아바타와 버추얼 개념을 혼합해서 선보인 걸그룹 옵시가 가상의 공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튕긴 모두 메타버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교육,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스타트업 미네르바 프로젝트가 설립한 미네르바 스쿨을 기존 엘리트 대학들과의 경쟁을 목표로 세워진 일종의 가상 대학입니다. 메타버스의 중심은 게임이고, 메타버스가 발전해도 우리가 더 몰입감, 몰입감 있는 다양한 게임을 즐기게 될 뿐 업무, 학업, 공공 서비스, 일상생활 등에는 별 변화가 없으리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는 곧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 증가했으니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메타버스는 필요 없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예시한 미네르바 스쿨, 위버스, 에스파, 옴니버스 등은 코로나19와 무관합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이룩하며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와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이뤄내고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각종 위험과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소비자들을 함께 불러, 불러야 할 문제도 시작했습니다. 현실 세상의 법과 메타버스 세상의 운영 규칙 간의 괴리,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과 소유권 문제,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메타버스 접근성이 낮은 이들 또는 서로 다른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이들 간에 발생하는 단절 영상 등입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전 산업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 미분될 수도 있고 대풍이나 쓰나미, 기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 잘 알고 시기적절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업무 생산성이 지금보다는 몇 배 증가하는 시점에 올 것이며 또한 빈부의 격차도 지금보다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 단장 산업의 전 영역에 활용되기보다는 제형형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산업틱화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거지어 지능형 메타버스 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저기 단계, 아직 저기 단계에 있지만 메타버스는 점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반드시 좋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서는 메타버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메타버스의 장점. 메타버스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고 새로운 콘텐츠들을 등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바타를 통해서 새로운 자연을 경험하고 새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새로운 게임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 걸럼에서 시작해 설명했으니 잘 알아보고 메타버스의 장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더 실제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장성, 가상경제 활성화, 교육 기회의 확장 같은 장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의 장점만 언급하고 단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따뜻함이 있으면 있듯이 늘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적절히 뜨거웠는데 메타버스의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탄생함에 따라서 개인의 정보 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나 규칙들을 따라가기 바빠질 것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한 가운데 메타버스 세계가 등장하면 앞으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 새로운 범죄 소굴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기술력 없는 기업들은 도해된 산업, 개인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단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산업, 기업별 약극화 심화, 세대 간 격차 심화,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 심화, 사회적 거룩함의 심화, 새로운 범죄 세계의 탄생,
가상현실에 대한 중독 우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및 악용, 메타버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메타버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만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알렸습니다. 장점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단점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더 초점을 두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생깁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제 발표를 여기까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